헤어진 날 밤 여자는 울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밥도 못 먹고 사진 폴더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 마지막 대화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르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새벽 4시에도 잠을 못 잡니다. 남자는요? 집에 와서 게임을 켰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자는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나만 사랑한 건가? 저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런데 3개월 후 남자가 무너집니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유도 없이. 술자리에서 비슷한 향수 냄새를 맡은 순간 자려고 누웠는데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이지? 왜 지금 이렇게 아프지? 같은 이별입니다.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감수성의 차이일까요? 사랑의 크기 차이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둘 다 틀렸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이별이라는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면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이 전부 풀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 안에는 감정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단순히 기억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기억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합니다. 그 사람과 걸었던 길, 같이 먹었던 음식, 나눴던 말들, 이것들이 전부 감정이라는 접착제로 붙어서 한 덩어리로 저장됩니다. 문제는 이 창고가 남녀 사이의 크기와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2023년 스탠퍼드 연구팀이 뇌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적 사건을 처리할 때 편도체와 언어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느끼면서 동시에 말로 정리하려는 회로가 함께 켜지는 겁니다. 남성의 뇌는 같은 상황에서 편도체만 강하게 반응하고 언어 영역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자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걸 말로 꺼낼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울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창고 안의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남자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언어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게임이나 하자.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감정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창고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별 직후에 여자가 더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언어로 연결되니까 바로 터집니다. 아프다는 걸 즉각적으로 인식합니다. 남자는요, 쌓입니다. 조용히.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창고 안에 쌓인 감정은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을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별 직후에는 당연히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성의 뇌는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사회적 연결을 찾는 반응을 보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려 합니다. 이 과정이 코르티솔을 빠르게 낮춥니다. 남성의 뇌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혼자 처리하려는 반응이 강해집니다. 거리를 두고 자극을 차단하고 덮어버립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게 방화쇠를 만납니다. 비슷한 향수 냄새, 우연히 들리는 그 노래, 같이 갔던 식당 앞. 이 작은 자극 하나가 창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꽉 닫혀있던 문이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 6개월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도 당황합니다. 이미 괜찮아진 줄 알았으니까요. 여자가 먼저 무너지는 건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감정을 즉각 처리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나중에 더 힘든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감정을 묶어두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이별인데 타이밍이 다른 이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별 후에 회복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는 이별 초반에 그 관계를 반복해서 복귀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고 상대가 이렇게 반응했고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관계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감정을 언어로 바꾸고 그게 끝나면 창고를 닫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 복귀 과정을 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힘드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창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오래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6개월 시점에서 우울감과 그리움의 강도를 측정했을 때 여성은 초반 피크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곡선을 보였습니다. 남성은 초반에는 낮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특정 시점이 바로 방아쇠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자는 먼저 아프고 빨리 회복합니다. 남자는 나중에 아프고 오래 걸립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든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 후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감정에 약한 사람이야. 아니면 반대로 나는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봐. 둘 다 틀렸습니다. 뇌의 처리 방식을 성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올라오는 분들께 그 감정을 언어로 꺼내세요. 일기든 친구와의 대화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든 밖으로 꺼낼수록 창고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참으려고 하면 더 오래 갑니다.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께 억지로 꺼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아쇠가 왔을 때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창고가 열리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때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당신을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별 후에 어느 쪽이었나요? 먼저 무너졌나요? 아니면 나중에 힘들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남녀 간의 다른 점을 심리학으로 알려주는 남녀통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